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에 선고한 상속유류분 제도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속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민법에 도입되어 지난 47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사망한 피상속인이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남은 가족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사망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재산을 공익재단에 전부 기부하였을 때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가족이 증여받은 공익재단에게 그 일부, 즉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유류분권이라고 부릅니다. 유류분 제도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으로부터 남은 유족들, 생존과 가족 간 연대를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하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요구할 수 있고 부모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 1112조에서부터 1118조까지 6개 조항에 걸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쟁점이 된 11개 규정 중에 3개 규정에 대해 위헌성을 일부 인정하였지만 8개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일부는 가족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만 형제자매는 물려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상속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해 헌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그 제도적 합리성을 인정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분 제도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정려를 통해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부터 남은 유족들, 그러니까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또 가족 간 연대의식을 보장하는 정당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오늘날에도 가족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유류분 제도가 여전히 가족의 연대 및 균등 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첫째, 형제 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다. 둘째,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폐륜적 행위를 한 유족에게까지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셋째, 생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받은 정려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켜 유류분 반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결정 이전에 유류분 제도의 일부에 대해서 이미 2건의 합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10년의 합헌 결정과 3년의 합헌 결정이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의 배경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사법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총 47건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심리하던 중에 민법의 유류분 제도를 위헌이라고 다툰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중 14건은 위헌재청 사건이고 33건은 위헌재청형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이번 헌법결정은 이들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법원에서 다투어진 분쟁은 모두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유족이 민법의 유류분 조항에 근거해서 자신의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딸에게만 재산을 정리하고 아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사건이라거나 자녀 중에 한 명에게만 정리하고 다른 자녀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사건, 또 재산을 전부 공익법인에게 유정하고 유족에게는 물려주지 않은 사건 등입니다. 이 청구에 대해 이미 정려를 받았던 피고가 유류분 제도를 위헌이라고 다투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거나 또는 법원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것이 이번 헌법사건입니다. 심판 대상은 민법의 유류분 조항 6개인데 준용 규정까지 포함해서 모두 1개의 규정이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류분 제도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유류분을 돌려줘야 하는 수정자의 재산권입니다. 그리고 위헌심사의 척도로 가행검제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헌법재판소가 가행검제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엄격한 비리심사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각 유류분 조항이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규정되었는가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즉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따라서 입법 형성권을 자위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37조 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 한해 그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우 완화된 비례심사라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일본제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족보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핵가족 중심의 가족제도가 일반화되고 1인 가구의 수도 증가하는 등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경제적,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유족, 즉 상속인들이 유류분 제도를 통하여 사망한 비상속인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 공동 상속인과 가족 간의 연대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비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도 상속 개시 당시 이미 고령이 되어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상속 재산에 대한 유족의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의 목적이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며 그리고 가족의 단절을 막는 데 있으므로 그러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부족분이 생기는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조치는 위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해서 헌법재판소는 쟁점이 되었던 11개 규정에 대해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성을 갖추었는지를 각각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8개 규정에 대해서는 합리성을 인정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고 다만 3개 규정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3개 규정에 대해 그 논거를 조금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구인 전원일치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을 주는 것은 사망한 비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합리성이 없다는 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원래 유류분 제도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는 이른바 가산 제도가 존재하던 시절에 가장인 비상속인의 무분별한 재산 처분으로부터 가족 구성원의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생겨난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산 개념이 사라지고 가족 구조도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 제도로 보편화되었고 1인 가구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망한 비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하여 유류분권을 형제자매에게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도 제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이 조항은 선고일로부터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나아가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들에게도 위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둘째,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 부작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구인 전원일치로 계속 적용 명령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망한 비상속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다만 사망한 비상속인에 대해 폐륜적인 행위를 한 유족에게까지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속인을 살해하는 등의 상속인 결격 사유, 이게 조에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이 상속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비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판단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위헌 판단의 논거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고요. 또 어느 정도의 폐륜적 행위를 해야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지가 모호하고 판단이 어려워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11일까지 폐륜 행위에 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해야 합니다. 어떤 폐륜 행위를 상실 사유로 규정할지는 국회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한편 국회는 새로이 규정하는 상실 사유를 시행일 이전의 분쟁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과 규정을 붙이게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는 준용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 부작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구인 전원 일치로 계속 적용 명령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정려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켜 반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여 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했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생전 정려를 특별 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판결만으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1008조의 1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용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국회는 새로이 제정하는 제외 규정을 시행일 이전의 분쟁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과 규정을 붙이게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합리성을 인정하여 합헌 판단을 한 8개 규정과 그 요지를 간략히 살펴봅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에게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은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인의 2인의 의견이 있지만 7인이 합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둘째, 유류분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이미 정려한 재산의 가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인 전원 일치 의견입니다. 셋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정려를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정하는 조항은 선의의 수정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또한 구인 전원 일치 의견입니다. 넷,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즉 해위를 가지고 정려를 한 때에는 상속 개시 1년 전에 한 정려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는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인의 위헌 의견이 있지만 5인이 합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다섯째, 유류분의 부족분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수정자와의 이해관계 및 거래의 안전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인 전원 일치 의견입니다. 여섯째, 정려에 대하여 유정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수정자의 신뢰보의 필요성이 수유자보다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하고 거래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또한 구인 전원 일치 의견입니다. 일곱째, 대습 상속인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조항은 대습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상속에서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인 전원 일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공동 상속인에 대한 특별 수익으로서의 정려는 그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조항은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인의 위헌 의견이 있지만 5인이 합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상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에 선고한 상속 유류분 제도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결정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